네, 전세 시세가 이전에 계약했던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나타날 거란 경고가 나오는데 경제부 김지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역전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먼저 통계부터 보시면요. 올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직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이 역전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평균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올해 하반기 중에도 계약 건수 가운데 58%에서 이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결국 아파트 10채 가운데 6채 정도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셈입니다. 이런 역전세난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까? 네,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올 가을부터 속속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올 텐데요.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세 거래 총액은 149조 원이고요. 내년 상반기는 153조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년 내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이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아까 김 기자가 상반기 통계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집주인들이 평균 1억 원 이상의 돈을 당장 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 부동산 시장은 꽤나 혼란이 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 부족한 돈을 바로 빌려서 이른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좀 최선인데요. 그 액수가 실제로 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에서 5월 사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이 집주인에게 빌려준 특례 보금자리론 금액은 1년 전보다 무려 2.5배 정도 뛰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출까지 어렵게 된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에게 이자 형식으로 매달 월세를 내주는 역월세 단지들도 늘고 있습니다. 역월세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오히려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하락분만큼 이자를 세입자에게 월세처럼 매달 지급을 해서 계약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대책으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먼저 집주인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규제를 완화해서 충격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의 대출에 한해서 적용이 될 전망이고요. DSR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다음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이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집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완화해준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일단은 엄격하게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 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은 그런데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DSR 규제 완화가 역전세난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임시 방편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임시 방편적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니까 집을 팔아야 하는 이 압박을 잠시 지연해 줄 뿐이고 자칫 잘못하면 일부 다주택자들을 도와주는 셈이 될 수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킨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지금은 서민 피해를 막는 데 우선을 둘 테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